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도쿄 중심가의 한 호텔 회견장.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오른 이는 일본 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사토 히로시. 그의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다. 저는 오늘 한 한국 선수에게 사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사토의 목소리는 떨렸다. 15년 전 저는 젊은 손흥민 선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절대 일본 선수보다 뛰어날 수 없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평소 냉철하고 자신만만했던 사토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시 우리는 일본 축구가 아시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기술력 면에서 한국은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흥민은 우리의 자만심을 무너뜨린 존재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편견을 조목조목 반성했다. 한국은 피지컬, 우리는 기술, 감정적 플레이는 오래 못 간다. 손흥민은 곧 벤치 신세일 것이다라는 말들을 했던 자신을 돌아봤다. 그러나 손흥민은 유럽 무대에서 하나하나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편견을 돌파했고 골든 부트까지 수상했다. 사토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제가 젊은 코치들과 회의할 때마다 주장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단순하다. 창의성이 부족하다고요. 하지만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십시오. 왼발, 오른발 구분 없는 골, 순간적인 판단력, 팀을 위한 희생정신까지. 사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저는 그동안 편견이라는 안경을 끼고 축구를 봤습니다. 손흥민은 기술, 피지컬, 정신력까지 모든 걸 갖춘 선수였어요. 이제야 인정합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회견장에 있던 한 베테랑 기자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30년간 취재하면서 일본 축구 수장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사토 히로시 위원장의 고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에 바짝 다가서며 지난 15년 동안 자신이 지켜본 손흥민의 진짜 면모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그는 말했다.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완성된 인물이었죠. 그가 손흥민을 처음 본 건 2009년 함부르크 시절. 유럽 파견 스카우트로 있던 당시 손흥민은 그저 아시아 출신의 유망주에 불과했다. 그땐 몰랐다. 그 작은 체구의 소년이 훗날 일본 축구계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 존재가 될 줄은. 사토는 말한다. 손흥민이 특별했던 이유는 세 가지였다. 첫 번째, 인성. 토트넘이나 대표팀에서 늘 중심에 서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겸손하고 묵묵하게 팀을 이끌 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훈련 태도, 경기 태도, 그리고 동료에 대한 존중. 손흥민은 스타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진짜 팀플레이어였다. 기자들의 질문에도 항상 팀을 먼저 이야기하고 패배 앞에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두 번째, 꾸준함. 부상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았고 골이 없을 때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꾸준함은 훈련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죠. 매 시즌 두 자릿수 골, 챔피언스리그 월드컵 등 대형 무대에서도 흔들림 없는 멘탈. 이는 단순한 재능을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자기관리와 집중력의 결과였다. 세 번째, 축구 지능. 그는 단순한 윙어가 아니었습니다. 위치 선정, 패스 타이밍, 공간 창출. 그는 마치 한 수 앞을 내다보듯 움직였습니다. 왼쪽 오른쪽 윙뿐 아니라 세컨 스트라이커, 중앙 공격수까지 소화 가능한 전술적 유연성. 공을 받기 전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는 경기 이해력. 이는 유럽 최고 수준의 축구 지능이었다. 사토 위원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는 그런 선수를 무시했고 과소평가했으며 배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을 통해 저는 축구 이전에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사과로 시작된 그의 고백은 이제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다. 회견장을 채운 일본 기자들조차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아시아 축구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사토 히로시 기술위원장의 고백이 끝나자 회견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기자들조차 말을 잃은 것이다.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 사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후회와 진심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그를 너무 늦게 알았다. 아사히 신문의 베테랑 기자 다나카는 뒤늦게 펜을 들었다. 15년을 취재했지만 이런 순간은 처음입니다. 모두가 무언의 공감 속에 고개를 떨구었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손흥민을 바라봤는지 절감했습니다. NHK 스포츠 부장 요시다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기자 회견 전날까지만 해도 손흥민의 한계를 지적하는 기획기사를 준비 중이었다. 솔직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도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토 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실을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기사 송고 중단. 언론사도 침묵. 더욱 충격적인 일은 이어졌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하나둘씩 기사 송고를 중단한 것이다.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후지TV 스포츠 데스크에서는 회의가 열렸다. 이 발언을 단순히 자막 뉴스로 내보내는 건 진실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일본 축구의 전환점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편집국장은 더 강하게 말했다. 우리가 써왔던 손흥민 관련 기사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대부분이 의심과 편견 그리고 감정적인 비판에 기반한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날 회견장의 정적을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젊은 기자들이었다. 스포츠니폰의 신입 기자 야마다 마코토는 회견 직후 동료에게 말했다. 우리 세대는 손흥민을 월드클래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윗세대 분들이 이렇게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세대 차이를 넘어 일본 축구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일본이 자랑하던 기술 중심 축구 철학이 단 한 사람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충격이었다. 질문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말해졌다. 회견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그날만큼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더 묻지 않아도 더 듣지 않아도 사토 위원장의 고백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 축구가 지난 15년 동안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한 순간이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그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사토 히로시 기술위원장의 고백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일본 축구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 여파는 즉각 일본 축구협회 내부로 번졌고 긴급 소집된 기술위원회 회의는 격렬한 논쟁의 장으로 변모했다. 젊은 세대의 반란. 회의실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유럽 연수 경험이 있는 젊은 코치 다케우치 유스케였다. 저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성장에 주목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정입니다. 그를 철저히 분석하고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의 발언은 일종의 선언이었다. 손흥민을 하나의 사례가 아닌 시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보수 세력의 저항. 하지만 이에 맞선 것은 일본 축구의 뿌리를 지켜온 기존 세력이었다. 전 국가대표 감독 이시다 겐지로는 단호히 말했다. 한 선수의 성공 사례에 기대어 일본 축구의 정체성을 바꾸자는 건 무책임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본만의 스타일을 지켜야 해요.
그의 말은 전통을 지키려는 자들의 상징적 외침이었다. 일본 축구의 고유한 패스게임, 조직력 중심의 플레이, 그리고 기술 축구에 대한 자부심은 쉽게 무너질 수 없었다. 팩트로 밀어붙이는 데이터 세대. 이때 젊은 분석관 하야시 요타가 발표한 통계는 회의실을 조용히 만들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5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을 기록했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골든 부트를 수상했습니다. 그의 스프린트 거리, 결정력, 포지셔닝은 모두 세계 최정상급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한 예외가 아니라 아시아 선수의 성공 공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체성 대 결과. 논쟁의 본질은 이제 분명해졌다. 보수 세력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젊은 세대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스페인에서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오가와 신이 치는 회의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정체성이란 변화 속에서 진화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미래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를 모방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합니다. 현장 목소리.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수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미 손흥민을 롤모델로 보고 있어요. 다만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죠. 그들의 말은 한 가지를 보여준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지만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사토 위원장의 고백은 그 출발점이 되었고 이제 일본 축구계는 새로운 기로에 서게 되었다. 사토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흘 후 열린 추가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더욱 놀라운 발언을 쏟아냈다. 저는 이제 손흥민을 한국 선수로만 보지 않습니다. 사토의 이 한마디가 회견장을 다시 한번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는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가 되었어요. 이 발언의 배경에는 깊은 성찰이 있었다. 사토는 지난 며칠간 손흥민의 커리어를 다시 분석해봤다고 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의 활약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손흥민의 성공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유럽 클럽들이 아시아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피지컬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과 지능을 겸비한 선수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토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책임감은 아시아 선수 전체의 이미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일본 선수들도 유럽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흥민의 글로벌한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아시아 축구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의미해요. 사토는 또한 손흥민의 멘털리티를 높이 평가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큰 성과를 거둬도 항상 팀과 동료들을 먼저 생각해요. 이런 모습이 서구 언론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토는 손흥민의 사회적 영향력까지 언급했다. 그는 축구장 밖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자선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스포츠인의 진정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토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손흥민은 이제 국적을 초월한 선수입니다. 그는 아시아의 자랑이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사랑하는 선수가 되었어요. 우리 일본 축구인들도 그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사토의 연이은 발언은 일본 축구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트위터 사용자 사커 사무라이는 이렇게 썼다. 왜 우리가 한국 선수를 인정해야 하는가? 우리에게는 가가와 신지와 나카무라 슌스케가 있었다. 이 글은 3,000번 이상 리트윗되며 격렬한 논쟁을 일으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특히 젊은 팬들을 중심으로 사토의 발언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학생 다나카 유키는 유튜브에 10분짜리 영상을 올렸다. 저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며 축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국적이 중요한가요? 좋은 축구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이 영상은 이틀 만에 50만 뷰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고, 댓글란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팬들의 글이 쏟아졌다. 솔직히 월드컵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진 것도 인정해야 한다. 실력 차이가 있었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일본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럽다. 국적보다는 실력으로 평가해야 한다. 편견을 버리자.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일본의 축구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다. 최대 축구 포럼인 사커킹에서는 손흥민 전용 게시판이 만들어졌다. 관리자는 공지문을 통해 말했다. 앞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환영합니다. 단, 국적이나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글은 삭제하겠습니다. 기성 팬들 사이에서도 반전이 일어났다. 오사카의 한 축구 카페에서는 손흥민의 골 모음집을 상영하기 시작했다. 사장 야마다 타로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싫어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반응이 좋아요. 모두들 그의 실력을 인정하더군요. 도쿄의 대형 스포츠용품점에서는 손흥민 유니폼 판매량이 급증했다. 점장 사사키 히로시는 말한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손흥민 유니폼을 찾는 고객이 늘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일본 축구 유튜버들의 반응이었다.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축구광 요시는 특별 방송을 진행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흥민을 과소평가했었어요. 하지만 사토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틀렸더군요. 이 방송은 실시간 시청자 10만 명을 넘기며 일본 스포츠 유튜브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일본에서 벌어진 모든 논쟁과 찬사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회피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조심스러움이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런던 북부 토트넘 훈련장. 기자회견장에서 손흥민에게 일본 언론의 반응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다. 저는 그저 축구에 집중할 뿐입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짧고 담백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수많은 감정과 경험이 녹아 있었다. 그는 이미 말이 아닌 경기력으로 그리고 품격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이런 그의 태도는 팀 동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토트넘 주장 해리 케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손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신에 대한 칭찬이나 비판에 전혀 흔들리지 않죠. 오직 팀의 승리만을 생각합니다. 또 다른 팀 동료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손흥민의 표정 하나, 경기장에서의 한 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찾아온 도하의 한일전. 2025년 AFC 아시안컵 준결승이었다. 손흥민은 전반전에 한 골, 후반 추가 시간에 또 한 골을 넣으며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다.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고 중계진조차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차분했다. 골 세레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고 과도한 감정 표현이나 도발적인 제스처는 단 하나도 없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그는 담담했다. 일본은 훌륭한 팀입니다. 오늘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어 기뻤어요. 앞으로도 서로를 자극하며 더 나은 축구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기뻐하면서도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았다. 그는 이기기 위해 싸웠지만 미워하지 않았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일본 선수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고개 숙인 선수들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주기도 했다. 그중 일본의 젊은 미드필더 미토마 가오루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손흥민 선수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플레이였어요. 계속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패배한 뒤였지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이 장면은 곧 일본 언론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아사히 신문의 스포츠 기자 다나카는 이렇게 썼다. 진정한 챔피언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경기였다.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감정이 고조된 경기 중에도 예의를 잃지 않았다. 손흥민은 단지 훌륭한 선수가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며칠 뒤 손흥민의 개인 SNS 계정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도하 스타디움에서의 단체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좋은 경기였습니다. 일본 팬들의 뜨거운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축구는 국경을 넘는 아름다운 스포츠입니다. 이 글은 수십만 개의 좋아요와 수천 개의 댓글을 받았다. 그 중에는 일본어로 작성된 댓글도 수없이 많았다. 당신은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는 한국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런 선수를 응원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날 손흥민은 말없이 많은 것을 보여줬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승리보다 겸손이 더 큰 감동을 전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짜 위대함은 조용히 빛난다는 것을. 한 달 후, 일본 축구협회 기자실. 이번에는 사토 위원장이 아닌 일본 국가대표팀의 수장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마이크 앞에 섰다. 잔잔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저 역시 사토 위원장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는 그렇게 입을 열었다. 손흥민은 제 자존심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순간 기자들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모리야스 감독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기억합니다. 한국과의 경기에서 저는 오직 손흥민을 막는 데만 집중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전략이었는지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를 막으려 애쓰기보다 그로부터 배워야 했어요. 그의 고백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었다. 변화의 실천이기도 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분석하며 새로운 전술을 구축해왔습니다. 단순한 마킹이 아니라 공간 활용과 시야, 결정력까지 벤치마킹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자존심으로 버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력으로 승부해야 하죠. 이날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일본 축구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선언처럼 들렸다. 우리는 이제 아시아 내부의 경쟁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그랬던 것처럼 세계 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선수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배워야 해요. 감독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질투심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에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을까? 왜 우리는 늘 뒤쫓기만 할까? 하지만 그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잘 되는 것이 아시아 축구 전체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잘 되면 일본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를 경쟁자 이전에 동료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인 말은 더욱 울림이 컸다. 사토 위원장님의 고백 이후 우리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출신국이나 성향 같은 편견에 매이지 않고 실력과 인격으로 선수를 평가하려는 흐름이 생기고 있어요. 변화는 아직 느리지만 분명히 시작됐습니다. 감독은 마지막으로 일본 축구의 새로운 방향을 또렷이 밝혔다. 우리의 목표는 손흥민을 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아시아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경쟁은 하되 적대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간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감독님,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모리야스 감독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플레이로 아시아 축구를 이끌어주세요. 우리는 이제 당신을 뒤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박수도 질문도 없었다. 단지 깊은 울림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울림은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갔다. 15년간 쌓였던 편견과 오해는 그날 정식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한 선수의 품격이 한 나라의 시선을 바꾸었고 결국 한 대륙의 방향을 틀게 만들었다. 그 이름은 손흥민이었다. 말없이 모든 것을 바꾸어낸 진짜 챔피언의 이름이었다.